저는요, 승무원 시절에 명품백을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명품 귀걸이? 뭐 명품 립스틱도 거의 안 사본 것 같아. 그리고 피부과요? 저는요, 승무원 할 때는 피부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드름 짜러도 가본 적이 없어. 뚜바기들, 안녕. 오늘은 승무원 편견 깨기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렸던 쇼츠가 좀 조회수가 터지면서 거기에 다양한 승무원에 대한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승무원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정정을 하고 반박을 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리 승무원 준비하는 또박이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대한항공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 정도의 근무 경력이 있고 아직도 제 동기들 중에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한 걸 반영을 해서 승무원에 대한 편견 깨드리겠습니다. 1번, 승무원이 근속연수가 짧다고요? 물론 저는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하면서 그만두기는 했지만 다트라고 해서 이제 취업 준비생분들은 많이 아는 사이트일 텐데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어요. 기업의 뭐 근속연수, 직원들 평균 연봉 이런 거 다 나와 있는 그 전자공시 자료에 대한항공의 항공운송사업부 여성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2023년 기준 15년이 넘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 보여드릴게요. 대한항공 전체의 평균 근속연수가 17.4년이고요. 대한항공의 남성 항공운송사업 보면 뭐 기장님도 포함이 되겠고 남자 승무원도 포함이 되겠고 뭐 아니면은 이제 관련 담당 부서의 사무직분들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일단 남성의 근속연수가 18.1년, 기장님들도 되게 오래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여성이 15.2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직이 오래 다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무직이 오래 다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반박하실까봐 제가 근거를 좀 더 대자면 대한항공의 여자 승무원의 인원수만 따져봐도요. 제가 근무하던 당시 6,000명이었어요. 6,000명. 일반직이 아무리 많아봐야 1,000명 미만 아닐까요? 몇백 명대 아닐까요? 평균치를 결정하는 건 6,000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의 여성 승무원들의 근속 연수가 평균치를 낮추거나 높일 수 있어요. 근데 그 6,000명이나 되는 승무원들이 정말로 이제 그 근거 없는 말들처럼 뭐 2년, 3년 다니고 그만뒀다면 어떻게 근속 연수가 15.2년이 나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은 이제 입사하면 반을 다 나누거든요. 그래서 한 반에 뭐 20명에서 25명 내외 정도가 같이 입사 수업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반에 약 2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몇 명의 인원이 남아있는지를 제가 체크를 다 해봤어요. 근데 최소 20명 이상입니다. 저 그만뒀죠. 그리고 제 동기 중에 입사하자마자 비행 조금 하고 아나운서로 이직하고 싶다고 그만둔 친구가 한 명 있었고 다음 연도에 그만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3명이 그만뒀고 그리고 한 명은 정직 전환에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뒀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른 회사, 대한항공이 아닌 일반 대기업의 근속연수는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삼성전자가 12.9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여성 근속연수를 또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봤더니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의 근속연수가 8.7년으로 나옵니다. 물론 평균치라서 뭐 절대적인 수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평균이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건 절대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빨리 그만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가장 논란이 많은 승무원의 근속연수에 대해서 먼저 편견을 깨드리려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저의 이제 퇴사했던 승무원 마지막 팀원들을 만났어요. 후배 한 명, 선배 한 명 만났는데 저희 선배는 13년도 입사자예요. 그러면 지금 몇 년 차입니까? 11년 차예요. 그리고 제 후배도 194번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6년 차입니다, 현재. 제 동기들 8년 차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주변에 대한항공 승무원이 몇 명이나 있다고 승무원들 빨리 그만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거 자료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또박이들도 괜히 승무원 준비하면서 빨리 그만둔대 오래 못한대 이런 헛소문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사 자체가 대한항공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엄청 큰 대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나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대형 항공사가 될 회사라서 사람들이 쉽게 그만두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풀어드리겠지만 대한항공 승무원 연봉이 제가 초봉을 공개했지만 물론 월급만 저는 보여드렸어요. 근데 꽤 높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 정도의 돈을 벌고 이 정도의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여자가 큰 자격이나 뭐 큰 스펙 없이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속 연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거는 대한항공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되게 사치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요, 되게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어린 나이에 입사하는 친구들이 좀 있죠. 21살, 22살 학교에 다닐 나이에 회사에 들어와서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 되는 돈을 실수령액으로 받다 보니까 돈을 모으는 방법을 잘 모르고 이런 친구들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뭐 옷 입는 거 먹는 거에 다 쓰고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개인의 어떤 경제 교육에 따라 다른 거지 모두가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상까지 매달 저축을 했었고 그렇게 모은 돈이 이제 퇴사할 때쯤 되니까 퇴직금까지 더해서 꽤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은 돈 제가 쇼호스트로 이직해서 모은 돈으로 지금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그 돈 벌어서 다 피부에 쓰고 다 얼굴에 쓰고 뭐 명품백 사는데 쓰지 않냐라는 그런 정말 근거 없는 편견. 저는요 승무원 시절에 명품백을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명품 귀걸이? 뭐 명품 립스틱도 거의 안 사본 것 같아. 그리고 피부과요? 저는요 승무원 할 때는 피부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드름 짜러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염증 주사 맞으러 몇 번 가봤나? 저는 쇼호스트를 준비하면서 슈링크 맞으러 보톡스 맞으러 28살 때 처음 가봤어요. 그리고 쇼호스트가 되고 나서 이제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고 저는 뷰티 상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피부과에 한 1년에 두세 번 정도? 그렇게 가지 그 외에는 피부과를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본인 돈 벌어서 그렇게 쓰는 거를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제가 본 제 주변의 대한항공 승무원 동기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군기 문화 세지 않냐.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입사하기 몇 년 전만 해도 좀 안 좋은 문화들이 있었대요. 근데 제가 입사한 이후로 되게 회사 차원에서 이런 군기 문화를 없애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고 요즘에는 언니라는 호칭도 안 쓴대요. 대한항공에서 언니라는 호칭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다 사무장님, 누구님 이렇게 존중하는 호칭을 쓰고 있고 친해졌을 때 그때쯤 언니 약간 이런 식으로 친근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쓰는 거지 같이 일하면서 언니라고 하면 승객들도 그거 듣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장님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기 문화 저는 겪어본 적 없습니다. 네, 물론 제 한 명의 사례로 일반화를 할 순 없겠지만 저는 오히려 선배들한테 뭐 상처를 받았던 기억보다는 저한테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를 한 후배를 만나서 제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지 오히려 선배님들 중에서는 뭐 불친절한 선배도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시크한 편인 거지 저한테 뭐 일부러 나쁘게 말하고 저를 군기를 잡고 그런 선배들은 저는 본 적이 없고요. 물론 동기들 중에 그런 선배를 운이 나쁘게 만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100명이 있으면 한 2명 정도? 대한항공 승무원은 일의 특성상 남을 배려하고 나를 남보다 낮추고 항상 저자세로 이렇게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성격이 나쁘면요 오래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대한항공 승무원 아까 근속연수 거의 10년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 긴 시간 동안 승무원을 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려심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좀 착해요. 저는 되게 친절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천사 같지? 그런 분들도 대한항공 승무원 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물론 어느 조직이나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꽤 특이하신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대한항공을 퇴사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정말 우리 팀 언니들 내가 비행하면서 만난 언니들 대체로 다 너무너무 성격이 좋았다. 너무 착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승무원은요. 인성이 나쁘면 오래 할 수 없는 직업이고 아마 인성 나쁜 사람들은 1년만 다니고도 그만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직무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군기 문화 이거는 오히려 대한항공 같은 큰 조직은 많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듣기에 LCC, 저비용 항공사들은 아무래도 또래들이 많잖아요. 승무원들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린 승무원들 사이에서 그런 문화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것도 제 근거 없는 그냥 소문에 의한 추측일 뿐이지 LCC 항공사도 잘못 퍼진 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한 팀 내에 막 사무장님 4번이 80년대 4번, 90년대 4번 막 이래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우리 승무원 전팀 선후배님도 팀장님이 884번이시래. 884번. 네, 884번 사무장님 있는데 어떻게 저 같은 이제 90년대생들이 막 00년대생들을 막 괴롭히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떡하니 어른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문화 자체가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군기가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제가 입사한 이후로는 저는 거의 느끼지 못했고,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일부러 괴롭히고 이런 경우는 아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흔치 않다는 거. 그게 회사의 문화로 자리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료평가도 도입이 돼서 그 사람이 성격이 특이하고 남을 괴롭히고 이러면 그거를 전부 다 팀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향평가도 한대요. 관리자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되는 문화가 이제 세게 자리를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거. 이제 학벌이 낮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승무원은 학벌이 높다고 메리트도 아니고 학벌이 낮다고 메리트가 아닌 것도 아니고 학벌이 높고 낮음에 대한 편차가 크지 않은 직업이에요. 동기 한 14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동기 중에 가장 학벌이 높았던 동기가 고려대학교. 물론 많지는 않았어요. 한 2명 정도 있었고, 한 30명 정도는 인서울에 좀 유명한 대학교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 학교, 이화여대가 저희 동기 중에 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20-3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수들 중에서 지방 국립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지방에 있는 학교 출신의 4년제 친구들이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된다. 그리고 그중 나머지 절반이 항공과, 전문대 항공과, 그리고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특수관계로 인하공전 항공운항과의 친구들을 어느 정도 일부러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인하공전 항공운항과의 비율이 전체 140명 정도 인원 중에 한 30-40명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뭐 다 전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오인 소지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대여도 상관이 없는 직업이고 그냥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하고 싶어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학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서울대도 입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해외대 뭐 뉴욕대 출신의 동기도 있었고, 물론 흔한 사례는 아니죠. 어쨌든 정말 다양하다는 거. 학교가 상관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뭐 건강에 대한 부분, 뭐 우주 방사선 피폭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 노선을 승무원한테 배분을 할 때 피폭량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피폭이 많이 되는 노선에 많이 가지 않도록 1년에 그 피폭량을 측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회사 차원에서도 그 부분이 승무원 건강에 안 좋다는 생각을 해서 케어를 해주고 있고, 스스로도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 직업인 건 맞습니다. 이게 근데 비행기에서 일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손목을 쓰는 일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카트를 옮기고 큰 그릇도 들고 이제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에서 일을 하면은 도자기 그릇 같은 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손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건강 관리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직업이라는 거,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봉에 대해서 승무원들 연봉이 제가 보기에는 초봉 기준으로 금융권, 은행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정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쇼츠에서 공개했던 그 월급이 2018년 월급이에요. 그때 제가 통장에 찍힌 거 기준으로 390만 원이었고, 이제 퍼듐이랑 실수령액 한국 돈으로 받은 거랑 합쳐서 그 정도 돈이었는데, 제가 그 다음 달을 공개를 안 했어요. 쇼츠에서는 풀 영상은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달 월급은 더 높았어요. 둘이 합치면 420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월급 많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차피 그만뒀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네요. 정보 차원에서. 지금 대한항공 공채가 떴고 대한항공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승무원 준비생들이 많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8년 당시에 신입 인턴의 실수령액이 300만 원 후반대 정도가 됐었고, 2018년 당시에 그 정도였기 때문에 대한항공 기준, 아마 지금은 제가 물어보니까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한 400만 원 중반대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이제 대리로 진급을 하고 과장으로 진급을 하고 한 10년차 승무원 정도가 되면 꽤나 많은 월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제 금융권, 은행권이랑 좀 비교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월급인지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퍼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이거를 내가 쓴 비용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법인카드를 쓰고 그거에 대해 정산을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간당, 만약에 미국 노선이라고 하면 시간당 2불로 계산이 돼요. 체류하는 시간당. 근데 내가 체류를 30시간을 했다라고 하면은 60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괄 계산돼서 개인의 체류 시간과 체류 지역의 그 물가에 맞춰서 체류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월급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조절을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체류비보다도 덜 쓸 수도 있고 뭐 쇼핑을 많이 하면 더 쓸 수도 있고 밥을 비싼 걸 먹으면 더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알아서 돈이 들어오면 좀 관리를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은 당연히 회사에서 잡아주죠. 다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랑 계약을 맺은 호텔들이 있기 때문에 공항에 내리면 단체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너무 재밌는 오해였어요. 그 퍼듐으로 호텔 잡는 거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특히나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이제 LA도 그렇고 인터컨티넨탈 호텔 이런 호텔들이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호텔들이 또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사와 연계된 호텔로 간다는 거 승무원이 따로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니 근속연수도 길고 그리고 뭐 월급도 많이 받고 착한 사람도 많고 되게 좋은 회사 같은데 너는 왜 그만뒀니? 라고 물어볼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이직을 해서 퇴사를 한 거예요. 대한항공이 싫어서가 아니라 21년도 5월까지 근속을 4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의 재직 상태에서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공채에 동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GS에 입사를 결정을 하고 나서 대한항공에 퇴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TV에 나오는 쇼호스트라는 직업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그만둔 거지 승무원이 너무 싫어서 그만둔 게 절대 아니고 아마 제가 쇼호스트로 이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8년차 승무원으로 이제 비즈니스 서비스를 하면서 잘 다니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승무원 시절도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쇼호스트라는 새로운 직업을 통해서 제가 더 잘 맞는 일을 찾았어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TV 나오고 이런 게 저랑은 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직업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에 대한 편견, 제가 그만둔 상태지만 저랑 같이 일을 했던 우리 승무원 동료들 그리고 승무원을 꿈꾸는 우리 또박이들이 이런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의해서 승무원의 꿈을 포기하거나 의욕이 상실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은 승무원 편견 깨기 컨텐츠를 찍어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대체로 이제 제가 직접 찾아본 인터넷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들 그리고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겪었던 사례들 그리고 지금도 현재까지 승무원으로 너무너무 잘 다니고 있는 저의 동기들, 선후배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전부 다 대한항공 기준이고 다른 뭐 저비용 항공사나 아시아나의 사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박이들 안녕!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